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일 정도전이란 인물이 없었다면 과연 조선이란 나라는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정도전이 조선 건국에 기여한 공은 그 정도로 컸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도전은 조선이 개국한 지 7년 만에 비명에 가고 맙니다. 조선 건국에 이념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조선의 모든 체제를 정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정도전은 왜 제거돼야만 했을까요? 실록에서의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소희 씨. 네. 태조실록 7년 8월 26일자 정도전의 졸기, 즉 죽은 뒤의 인물평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남은 등과 더불어 어린 서자의 세력을 믿고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행하고자 종친을 해치려고 모의하다가 자신과 세 아들이 모두 죽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죽었던 정도전은 사후 500년간이나 역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는 정도전의 후손인 봉화정씨 영영공파 20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모두 죽음을 당했다던 정도전의 후손들은 뜻밖에도 살아남았던 것이다. 후손이 살아있느냐 이렇게들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삼봉 선조의 삼형제 중에 큰 아드님이 그때 그 피화 속에서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벼슬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현재 전국에 많이 살아 계시고 특히 이곳에 정도전이 죽은 지 18년 후 그 후손들은 복권돼 삼봉의 증손인 정문영은 연산군대 영의정까지 올랐다. 하지만 정작 삼봉 본인은 500년이 지난 뒤에야 복권된다. 고종 2년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왕궁의 설계자였던 그의 공로를 인정해 문헌공이란 시호를 내린 것이다. 1872년에 죽산부사 이헌경의 주도로 3칸 규모의 사당이 지어졌고 나라에서 내린 유종공종이라는 표맥이 내걸렸다. 그 사당엔 삼봉집의 목판본이 유일한 유물로 남아있다. 그것도 정도전 사후 300년이 지난 정조대에야 겨우 만들어져 귀장각에 보관됐던 것이다. 정도전은 무덤조차 남아있지 않은 비운의 개국공신이었다. 문헌사 옆에는 정도전의 묘가 모셔져 있지만 그것은 후손들이 만들어둔 빈무덤이었다. 고종 2년에 복훈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그 실전을 한 묘를 찾을 길은 없고 해서 지금으로부터 92년 전에 이곳에다가 제단을 문정어른들이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조선 건국의 과정에서 상반된 길을 걸었던 당대의 두 인물 정도전과 정몽주는 사후에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남았다. 태종에 의해 개성 선주교에서 격사를 당했던 정몽주는 태종대의에 복권돼 충신의 표본으로 내세워졌고 조선 성리학의 비조로 받들어졌지만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은 두 임금을 섬긴 변절자, 왕실의 종친을 해치려는 역모를 꾸민 인물로 무덤조차 사라져버린 것이다. 정도전이 참살된 후 조선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봉우리 세계가 나란히 솟은 산, 즉 삼봉 밑에는 정자도 짓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단지 삼봉이 정도전의 호였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도전의 무덤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태종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에는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도전의 실제 무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책에 이 정도전의 묘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예, 이 책은 그 동국여지라는 책인데 예. 이 책의 그 과천현의 능묘라는 항목에 보면은 정도전의 묘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예. 그 과천현의 그 동쪽 18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천현 동쪽 18리 어디쯤일까요? 저는 과천 현청에 나와 있습니다. 정도전에 묘가 있다는 곳은 바로 여기로부터 동쪽으로 18리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곳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리면 대략 7.2km 정도입니다. 지도상에서 과천 현청 동쪽으로 7.2km 떨어진 지점을 찾아봤습니다. 그곳은 바로 현재 양재역 부근에 있는 한 고등학교 자리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바로 이 자리에 정도전의 실묘가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교단과 운동장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난 89년 후손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주인 없는 한 개 묘를 찾아냅니다. 후손들은 이것이 과연 정도전의 묘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양대 박물관에 정식으로 발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무덤은 도굴꾼들에 의해서 거의 훼손된 상태였지만 조사팀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1989년도에 이 무덤을 발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발굴을 하고 나서 저희가 얻은 결론은 이 무덤이 그 무덤을 축조한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부장된 유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미뤄와서 상당히 높은 신분의 그 사람의 그 무덤이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여기 지금 이 표지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이 거기에서 지금 출토된 무덤입니다. 조선 백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형태 자체가 아주 단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성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 보통 그 민요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특수 제작된 그런 그 도자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어떤 그 고급의 도자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최소한 상당한 수준의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예. 아주 특이한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회각이 있고 관과 곽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 뚜껑을 열고 속에 보니까 속에 이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네. 이상하게도 그 목 아래 부분은 전혀 없이 그 목과 머리 부분만 그 네. 유골이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 이걸로 봐서 여기 피장자는 어떤 연유로든 간에 어떤 그 참수를 당해서 네. 여기 그 피장된 것이 아닌가. 머리만 있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이방원이 정도전을 참수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정도전의 묘라고 좀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발굴자의 입장에서 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봤을 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정도전의 무덤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하기에는 약간의 좀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그 이 무덤의 피장자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지석이 여기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상성 밑에 지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후대 도굴에 의해서 그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이 발굴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묘지의 주인은 조선 초기에 상당한 신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묘지석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 묘가 바로 정도전의 묘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럴 만한 충분한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지석을 찾습니다. 삼봉 정도전 선생의 지석을 찾습니다. 정도전의 후손들은 이렇게 전단을 뿌리면서 삼봉 정도전의 실묘를 증명하기 위한 묘지석을 찾고 있습니다. 600년간이나 무덤도 찾지 못하고 있는 개국공신. 그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조선시대 내내 철저히 외면당했던 것일까요? 정도전이 조선 건국에 참여한 것은 위화도 회군이 있기 5년 전 이성계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정도전은 여진족과 왜구를 물리쳐 큰 명성을 얻고 있었던 동북도 지휘사 이성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진지와 군사를 둘러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군사면은 도대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정도전은 새 왕조 건설에 대한 이성계의 의사를 타진해봤던 것입니다. 도대체 정도전은 왜 새 왕조 건설을 꿈꾸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왜 이성계를 찾아왔던 것일까요? 함흥에서 이성계를 만나기 전 정도전의 삶을 통해 알아봅니다.
정도전은 고려의 법무장관격인 형부사서 정운경의 아들로 태어났다. 정운경은 관직은 높았으나 고려사의 5명의 평병리에 꼽힐 만큼 청빈한 사람이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궁핍을 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정도전은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고 민첩해서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해 항상 후학 가르치기를 즐겼다고 한다. 20살에 과거에 급제한 이후 정도전은 성균관의 박사, 태학사 등의 요직을 거치며 출세를 했지만 그에게는 언제나 출신 성분의 문제가 따라다녔다. 어머니와 처의 가계에 천인의 피가 섞였다는 것이었다. 1375년 정도전은 친원파가 득세하던 조정에서 친명 배원 정책을 주장하다 귀양길에 오르게 된다. 그것이 현재 나주군 다시면 백룡산 서편제라. 지금은 폐허가 된 농가 2채만 남아있는 이곳에서 정도전은 극심한 경제적 궁핍과 고독감 속에 농민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며 살았다. 소재동기에 보면은 이분들은 주로 그 농사를 짓고 살았던 어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봉 선생이 이쪽 지역에 귀양 와가지고 살면서 그분들과 계속 접촉해서 이렇게 만나고 또 그분들의 애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몸소 이렇게 겪고. 정도전은 이곳에서 농민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며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소중함, 그들에게 고난의 찬 산만을 남겨주었던 현실 정치의 문제점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2년간의 귀양 생활과 4년간의 고향 영주에서의 생활을 마친 정도전은 한양으로 올라와 삼봉제란 정제를 짓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룩된 자신의 생각을 후학들에게 전파했다. 이때 정도전이 탐독했던 것은 맹자였다. 왕도 잘못하면 신하가 벌 줄 수 있다는 진보적 사상을 담은 유학사였다. 그 때문에 삼봉제에서도 쫓겨난 정도전은 유랑 생활을 계속했다. 정도전 사상의 대부분은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었다. 정도전의 개혁사상의 그 핵심은 철학과 윤리의 측면에서는 성리학의 이론을 빌려오고요. 그다음에 정치 경제적인 개혁의 모델은 주례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빌려옵니다. 근데 특히 이 주례가 만민 평등 사상을 강조하고 특히 민본 사상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도 특히 그 평등주의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좀 진보적인 성리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기간에 쌓아나갔던 새로운 사상들은 조선 건국 직후 그가 저술한 책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현실 정치 속에서의 개혁에 좌절하고 젊은 선비들에게 유교의 교리를 전파했던 정도전. 그는 당시에 부패했던 고려 사회의 지배 이념이었던 불교를 배척하고 새로운 이념인 유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당대 사상혁명가였습니다. 또 그러한 뜻을 조선 건국이란 행동으로 옮긴 실천가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그의 호방하고 다혈질적인 성품도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서거정의 필원 잡기에 정도전의 성품에 얽힌 이 같은 일화가 적혀 있습니다. 맞소이다. 그게 바로 인생살이가 아니겠소이까. 그대들은 평생의 즐거움을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그야 조용한 산방에서 시를 짓는 거지요. 그건 너무 외롭지 않소이까. 즐거움을 따지자면 따뜻한 온돌방에서 화로를 끼고 앉아 미인 곁에서 책을 읽는 것이 최고가 아니겠소. 다들 취미가 참으로 고상하시오. 나는 답답한 방 안에 앉아 있는 것은 딱 7세기. 늦날에는 겨울에 가죽옷에 준말을 타고 누런 개와 푸른 매를 데리고 평원을 달리면서 사냥을 하는 것이 내 꿈이요. 이렇게 호방한 성품을 지녔던 정도전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뜻을 품고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인물, 이성계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도전이 이성계와 손을 잡고 건설하려고 했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것은 조선이 건국되기 직전 정도전이 추진했던 전제개혁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난 반대요. 나도 반대요. 허허. 정말로 이렇게 나오실 겁니까? 백성들을 생각하세요. 백성들을. 토지의 제도가 문란해서 가진 자들은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땅을 가지고 있고 정작 농사지을 백성들은 개되지만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씀이요. 어허, 선봉, 왜 이러시오? 그렇게 전제개혁을 한답시고 논밭을 나눠서 우리들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자는 계획을 내 모를 줄 아시오?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이렇게 나간다면 언젠가는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고 말 것이오. 왜 그것을 모르시오? 썩어 빠진 땅도둑 놈들 같으니라. 아니, 선봉, 말씀 다 하셨소? 정말 말씀이 심하시오 그리요. 땅도둑 놈이 아니오. 세상이 의심하면 슬쩍 내놓았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빼앗고 훔치고, 그래서 조대감의 땅이 그렇게 많아진 거 아니오? 선봉, 그렇게 마구잡이로 나가다가 당신 설 땅에 한 뼘이라도 있을 줄 아시오? 지금 땅 가진 이들이 바로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명심하시오. 그러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질 않소.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살지는 바로 전제개혁밖에 없소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오. 정도전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로 생각했던 것은 전제의 개혁이었다. 우왕 17년 조준의 전제개혁 상소를 시작으로 시작된 전제개혁은 당시 대농장주였던 권문세가들의 반대를 뚫고 공양왕 원년에 시행되기에 이른다. 정도전이 바랐던 것은 그동안 극소수의 귀족, 승려, 관리들이 독점하고 있던 엄청난 토지를 우선 국가의 소유로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백성들의 소유로 돌아가게 하는 것, 결국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백성과 국가가 모두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전제의 수립이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정도전이 의도한 토지 개혁은 전국의 토지를 몰수해가지고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였습니다만은 그대로 다 실천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려 말기의 극심했던 그 토지의 겸병 현상은 크게 완화되고 이래서 빈부가 크게 조절됐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획기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전제개혁의 성과 때문에 정도전이나 이성계는 조선왕조를 건국한 뒤에 소위 인심과 천심을 따랐다 하는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속설에는 쌀밥을 뜻하는 이팝이라는 말이 곧 이성계가 준 밥이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고려 말 전제개혁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는 열광적이었습니다. 또 이 전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것이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 이성계는 술자리에서 정도전이 없었다면 조선 건국은 없었을 것이란 말을 곧잘 했다고 합니다. 그럼 조선 건국에 이르기까지 정도전이 비명에 죽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조선 건국 이후 정도전의 행적을 쫓아봅니다. 1392년 7월 17일 수창궁에서 태조의 즉위식이 거행됐다. 조선의 건국이었다. 건국 후 개국 1등 공신으로 책록된 정도전은 한영 천도에도 막중한 공헌을 한다. 한영을 조선의 새로운 수도로 결정한 것은 물론 수도 한양의 설계에도 주역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정도전은 왕명에 따라 종묘와 사직,
궁궐의 터와 시장 등지가 들어설 자리를 정했을 뿐만 아니라 경복궁 등 각종 궁궐의 설계 역시 자신의 책임하에 진행해 나갔다. 궁궐의 이름을 비롯해 근정전과 사정전 등 각 전각의 이름을 지은 것도 바로 정도전이었다. 정도전은 국무총리격인 문화시당 찬성사, 국방장관격인 의형 3군 부사 등을 겸임하며 조선의 행정, 군사, 외교, 문교 등 세 왕조 권력의 핵심에 올랐다. 그리고 조선의 전반적인 문물 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조준등과 함께 고려사 37권을 수찬해 조선조 역사서 편찬의 토대를 마련했고, 태조 3년엔 조선 경국전을 편찬해 조선 왕조가 갖춰야 할 정부 형태와 군사제도, 조세제도와 심지어 관원상계 등의 의례 원칙까지를 총체적으로 밝혔다. 종묘를 짓고 처음 제사를 올릴 때 그 제례를 정한 것이나 그때 울려 퍼진 음악도 정도전이 손수 만든 것이었다. 그는 또한 조선의 군사제도를 창안하고 직접 군사훈련을 실시했던 군사 전문가이기도 했다. 그가 만들었던 진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병법사다. 무릇 임금을 도울 만한 것은 모의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마침내 큰 공업을 이루어 진실로 상등의 공운이 되었던 것이다. 정도전이 조선 건국에 기여한 공로는 정도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실록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태조는 정도전을 봉하백에 임명하고 종친과 같은 지위를 부여했으며 스스로를 송헌거사라 칭하며 친구처럼 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며 태조의 막강한 신임을 얻고 있던 정도전이 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이제 정도전을 제거한 장본인 이방원과 정도전의 관계 속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이방원과 정도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것은 세자 책봉 문제였다. 방언이 안 됩니다. 공들도 아다시피 방언인 성격이 너무 과격해요. 산의 대장보다운 기계도 좋지만은 덕이 없어요, 세자로서는. 하오나 새로운 왕조 창업에 지대한 공이 있는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심이 도리가 아닐런지요. 공으로 따진다면 단연 정한군이옵니다. 정한군이야말로 군왕의 자질을 갖추신 특출한 인재시옵니다. 허나 방언은 정몽주를 주살한 장본인이요 두문동에 불을 지르는 아이입니다. 세자의 제목으로서는 합당치가 아니에요. 장차 어느 백성이 그런 임금을 따르려 하겠습니까? 그러하옵니다. 정왕군은 모든 일의 과단성과 용기가 지나친 감이 있사옵니다. 군왕으로서 온후함이 부족합니다. 하오시면 전하의 의로는 의안군 방석이 어떻겠소? 결국 후비 강씨의 소생인 의양군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고 정한군 방원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더구나 정도전이 세자의 보위를 맡은 세자보도로 임명되면서 정도전과 이방원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던 것이다. 게다가 공신 책록에서마저 소외되면서 이방원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뭐하는 짓들이야? 대금령, 조준, 정도전 이게 어느 놈의 농간이냔 말이다. 정몽주 격살로 조선 건국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방원은 건국 이후 계속해서 정권에서 소외됐던 반면 정도전은 태조의 두터운 신임을 한몸에 받으며 새나라 건설을 위한 자신의 이상을 하나하나 실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도전과 이방원, 조선 건국의 과정에서 문과 무 양편에서 커다란 공을 세웠던 두 사람의 입지는 조선 건국 이후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장차 왕위를 꿈꾸고 있는 이방원에게 이복 동생 방석이를 적극 밀고 있는 정도전이란 존재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할 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의 뿌리에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이란 나라의 권력 구조에 관한 정도전의 입장입니다. 군주는 나라에 의존을 하고 나라는 백성들에게 의존하니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 그러면 군주는 백성을 무엇으로 다스려야 옳사옵니까? 인이야. 이는 곧 참아하지 못하고 삼가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 군주가 인의 굴레를 벗어난다면 군주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폭력으로 변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오나 어떻게 군주가 인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고 항상 인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겠사옵니까? 군주도 사람인 이상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사옵니까? 군주에게 주어진 권력을 견제하고 항상 왕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지. 하면 나라의 권력이 왕과 신하들에게 골고루 나눠져야 한다는 말씀인지요? 옳거니. 그래서 재상의 역할이 중요하다지 않으니. 권력이 왕과 재상 또 대관과 관관들에게 분산돼야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이야. 정도전은 왕은 분명 지존의 존재이나 실질적인 통치권은 재상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왕은 현명한 재상을 임명하고 재상과 정책을 협의하지만 왕은 정책에 대강만 협의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일은 재상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왕실 경비의 지출권조차 재상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은 정치의 공정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주에게만 권력을 몰아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즉 군주는 세습 군주인 까닭에 반드시 현명한 군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백성 중에서 뽑힌 사람이 재상입니다. 또 일반 관료들도 다 뽑힌 사람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권력을 실천적으로 나눠 갖고 또 이 정책 집행을 전문화시킴으로써 민본 정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재상 중심 체제라고 봅니다. 정도전은 어쩌면 이 같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약한 성품의 방석이를 강한 성품의 이방원이보다 선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자 책봉 문제나 또 당시의 정도전의 권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도전이 자신의 권력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재상 중심주의를 표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정도전이 생각했었던 재상 중심주의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용실 아나운서가 알아봤습니다. 정용실 아나운서. 네, 저는 지금 조선 초 이 정도전이 후학들과 재상 중심주의에 관해서 논하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직접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대체 누이시오? TV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이 삼봉 어른께 감히 여쭐 게 있어서 이렇게 직접 나왔습니다. 말씀을 해보시오. 재상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하지를 않소이까. 왕은 세습되는 전쟁이 반드시 현군이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 반면에 재상은 그 능력에 따라 발탁이 되는 존재가 아니오. 재상에게 보다 많은 권력을 나눠놓는다면 만일 우매하거나 포악한 왕이 나왔을 경우에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지를 않겠소이까. 이 후세에서는 그 선생의 그 같은 주장이 혹시 본인을 염두에 뒀다거나 아니면 또 왕보다 더 많은 권력을 쥐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당시 상황이 이 선생께 한 손에 권력이 쥐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세운 조선이란 나라에서 내 이상을 실현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은 아니었어. 하나, 현명하지 않은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그 권력의 남용을 어떻게 방지를 하겠어? 하지만 제 생각에 재상에게 권력이 집중이 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재상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 왕은 설령 가만히 있겠어요. 또한 그러한 까닭에 대간과 간관들에게 왕과 재상을 비롯한 관리들의 잘못을 적발해서 규탄하는 크나큰 임무를 주지 않았어. 하지만 말단 관리가 한 손에 권력을 쥐고 있는 재상을 어떻게 탄핵을 합니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시오. 조정이 정치를 잘못하면은 신하가 왕을 규탄하는 것이 쉽겠소? 재상을 규탄하는 것이 쉽겠소? 이 정도전의 재상 중심주의는 이 군주가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 권력의 분산책이라는 바로 대답입니다. 그 진위를 차치하고라도 이 정도전의 그 같은 생각은 왕권을 노렸던 이방원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TV조선왕조실록 정용실이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재상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군주와 백성이 서로 우러르며 태평성대를 누리는 사회, 정도전이 구현하려고 했던 것은 유교적인 이상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의 사상적인 기반이나 또 정치적인 노선 등은 이방원과는 공존하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도전은 이방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친들과 대신들의 원성을 살만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태조 7년, 당시 최고 군사 책임자였던 정도전은 요동정벌의 뜻을 품고 각 절제사 휘하에 분산돼 있던 사병들 모아 본격적인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훈련은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혔다. 자신의 군대를 내놓지 않으려는 왕자와 종친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왕실의 종친들이 제멋대로 전법 훈련에 불참하고 있어. 군령이 서질 않아요. 왕명을 받아 행하는 일을 종친들이 먼저 거역을 하다. 왕자들뿐 아니라 일부 중신들까지 자기네 군사들을 빼돌리고 있다. 아무리 종친들이라지만 왕명을 거역했다면은 마땅히 논죄해야 할 것으로 알아요. 대감, 어쩌시려고? 정도전의 요동 정벌로는 사병을 혁파하고 새로 건국된 조선의 국민군을 형성한다는 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독자적인 군사 기반을 갖추고 있던 종친들을 무력화시키려는 방안이었던 것이다. 정도전의 사병 혁파 노력은 태조 7년 진법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절제사나 장군들에게 곤장을 치고 무려 292명을 탄핵하는 대사건으로 구체화됐다. 이방원을 중심으로 하는 종친들에게는 극도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하지만 요동정벌은 정도전의 오랜 꿈이기도 했다. 개국 직후부터 스스로 병서를 짓고 진법을 훈련했던 정도전. 그의 요동정벌 계획은 결코 허황된 것만은 아니었다. (1368년) 원을 몰아내고 명나라가 들어섰으나 북쪽에서는 아직도 원의 자녀 세력이 저항하고 있는 데다 요동에서 나추의 세력이 근거지를 넓혀가고 있던 그때 명이 요동을 완전히 세력권에 넣은 것은 태종 3년의 일이었다. 정도전은 그 힘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 고구려의 고토를 수복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요동정벌의 명분으로는 사병혁파로 인한 세력 기반의 와해를 두려워하는 종친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없었다. 결국 대탄핵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17일 후 정도전은 이방원 일파에 이어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고려 말부터 시작되었던 요동정벌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정도전이 죽어야 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이방원과의 파워게임에서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도전이 조선조 500년 내내 역적의 상징으로 남아야 했던 이유는 못 될 것입니다. 정도전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외면당했던 것일까요? 정도전 사후 정도전에 대한 실록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태종대 정도전에 관한 실록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태종 3년 태종은 이 씨가 개국한 공은 오로지 조준과 남은에게 있다. 정도전은 언사를 잘하여 공신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라고 하여 조선 건국에 대한 정도전의 공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태종 4년엔 간신 정도전 등이 나라의 권세를 제멋대로 할 것을 생각하고 여러 적자를 없애고 장차 어린 얼자를 세우려고 음모하였다. 태종 9년 4월의 실록에는 간신 정도전이 표문의 글 때문에 중국 조정의 견책을 받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 정도전은 주로 간신으로 지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종 9년에는 정도전 이근 등의 녹권, 즉 공신 증명서를 추탈하고 토지를 몰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개국 공신들은 정도전 등이 없었다면 태조가 과연 누구와 더불어 개국을 했겠느냐며 정도전과 남은의 죄를 사하여 주자고 연명하여 상언했으나 태종은 듣지 않습니다. 이때 정도전의 죄를 사해 주자고 주장했던 대신들은 후일 대관들의 탄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도전은 계속해서 역적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선조대 영모 사건에 연루됐던 최경영은 자신의 호를 삼봉이라고 삼았던 것이 문제가 됐고 광해군 때는 허균이 한평생 정도전을 흠모하여 항상 현인이라고 칭찬하였으며 동인시문을 뽑을 때도 정도전의 시를 가장 먼저 썼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정도전을 흠모하고 그의 시를 좋아하는 것조차 영모를 꾀한 증거로 지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도전 사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 보면 그는 이방원의 철저한 흠집내기 정책에 의해 태조를 현혹시켜 권세를 잡으려고 했던 간신으로 비열한 인간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를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 점차 사라질 즈음엔 역적의 상징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도전이 역적이나 간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은 뒤에 조선이 선택한 정책을 살펴보면 더욱 쉽게 추리해낼 수 있습니다. 정도전이 죽음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 사병혁파 정책은 오히려 태종대에 적극적으로 추진돼 국민군의 완성을 보게 된다. 사병을 혁파하여 부병으로 만들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법이 아닌가라며 태종대엔 오히려 사병혁파를 찬양하고 있다. 국민군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국방력의 강화는 세종대의 사군 육전의 개척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조선 영토는 오늘날의 모습으로 크게 넓어졌다. 정도전이 조선이 갖춰야 할 체제를 종합적으로 서술했던 조선 경국전은 후일 성종대에 이르러 조선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으로 완성됐다. 경국대전 내용은 대부분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도전이 소리 높이 외쳤던 재상 중심주의는 태종대에 이르러 조금 약화된 형태인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의 삼재상 중심 체제 의정부로 자리 잡았다. 임금과 재상의 잘못을 탄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던 대관과 대간제도는 조선 왕조의 오랜 전통으로 이어졌다. 임금이 있는 자리에는 언제나 사관이 입시해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평가했으며 그런 견제를 통해 이루어진 왕권과 신권의 조화는 조선 왕조를 오래도록 지속시킨 가장 큰 바탕이었다.
정도전의 저서를 엮은 삼봉집은 정도전 사후 300년이 지난 정조대에 다시 발굴돼 목판본으로 간행됐다. 정도전이 추구했던 이상사회는 그대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정도전의 사상은 비록 그 시대에 추앙받지는 못했지만 조선은 정도전이 구상했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네, 정도전은 조선 왕조에 있어서는 정신적으로는 가장 공이 많으면서도 조선 왕조로부터 가장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은 조선 왕조가 실질적으로 정도전이 그 설계한 그 청사진대로 거의 움직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전이 설계한 그 사상은 600년이 지난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욱이 빛이 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민주정치를 열어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기본 발상면에 있어서 정도전의 사상은 민주정치에 뒤지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정도전의 그 사상은 새로운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지난 95년 종묘 앞 종로공원에는 정도전의 시비가 세워졌다. 조선 건국에 공헌한 그의 업적과 그의 사상, 뛰어난 재주가 600년이 지난 오늘날에서야 다시 부각된 셈이었다. 민본적이고 유교적인 이상사회를 구현하려고 했던 정도전. 하지만 정도전은 자신이 꿈꿔왔던 새로운 나라의 실현을 살아생전에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상은 당대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기엔 너무나 시대를 앞서 나간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도전의 사상과 국가관은 다시 한번 음미해 볼 만한 것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역사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새삼 생각하면서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